제22장 결자해제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결자해제 1화 지난 3년의 일이 길었다면 꽤 긴 시간이었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덧없이 빠르게 흘렀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건에게 있어서 3년은 연것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세상의 사건이란 사건은 그를 중심으로 펼쳐진 것과 같은 강호무림이었다. 신강일 쪽은 마교의 정통성은 없지만 최중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이들은 이제 하늘이 준 지혜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하늘이 그들의 능력을 시기하여 나이 30세를 넘기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최중도가 이들을 굴복시키며 생명을 연장시켜서 지금 거듭난 일족이라 하였지. 원래 마계도는 아니었지만 만해를 중심으로 신강에서 토착민이 최중도를 거의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녀석들이 빼돌렸단 말이야.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녀석과 대결할 때 제국의 제왕밀기를 우선 전개하는 것인데 결국 녀석은 탈출했고 일단 최중도는 6개월 동안 새로운 몸에 적응하기 위해 숙련할 것이고 이거는 홀로 감숙성 관도대로를 걷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남은 다른 용주의 폭광성을 정리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는 주변으로 기암절벽이 있었고 그 저우로 간간히 있는 절벽 소나무에는 까마귀 새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새들은 먹거리를 찾듯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저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하루 일진이 좋지 않은데 혹시 오늘도 그러는 것은 아닌지. 역시 이거는 중원의 한족이 아니고 고대 동방 제국의 인물이란 말인가. 그도 동방 제국 사람들의 인수처럼 까마귀 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지금 그가 걷고 있는 대로는 마차가 상하로 지날 수 있는 폭이고 매우 한적한 곳으로 기껏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가역관을 이용해 타국으로 가는 상인이나 표국,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관들이 이곳으로 지나다닐 만한 곳이었다. 도대체 오늘은 어떤 놈들을 만나려나. 저렇게 까마귀가 구슬프게 울고 있으니 말이야. 이때 까마귀 중에 제법 겁없이 대범한 놈인지 이건을 향해 날아왔고 발톱을 세워서 날아오는 것 같으니 이건을 먹잇감으로 여겼는가. 이거는 금강불개지신의 경지를 넘어선지 옛날 고리짝이 되었을 것인데 겁도 없이 푸드덕 에이, 겁도 없는 미물이 어디 만물의 영장에게? 피피피피피웅. 이거는 이 까마귀를 그대로 두어도 자신에게 흠집 하나 남길 수 없는 몸이었지만 감히 자신을 미물이 먹잇감으로 여겼다는 것이 매우 괘씸했다. 까마귀는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지풍에 맞아 사방으로 깃털과 피를 뿌리며 바닥에서 푸드덕거리다 죽어갔다. 폭광성, 너희도 하늘의 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신의 뜻대로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능력이 생겼다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 물건으로 여겼겠다. 너희들은 제석천의 매가 약이고 이 매는 비오는 날에 먼지나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 아수라 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한 나라의 폭군은 그나마 폭정을 해도 자기 백성을 먹잇감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고귀한 생명이 너희 먹잇감이여 착취의 대상이니 이는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국이 후예에게 요구한 사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이건을 기다리도록 해라. 나는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말이다. 뿌드득! 이거는 길거리에서 자기의 지풍에 의해 떨어져 죽어버린 까마귀를 보며 이를 갈았다. 또한 그의 눈에는 황금색 이체가 드리웠으니 한동안 걸음을 멈췄던 이거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광역은 멈춰라. 계곡에서 이건을 향해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렸으니 이 소리는 계곡의 특성상 메아리쳐 사방에 울리게 되었다. 이 협곡과도 같은 계곡의 목소리가 꽤 오랫동안 울리는 것으로 본다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법 강호 무림 고수와도 같았으니 절정 후입으로 보이는군. 이거는 상대방의 목소리 진동으로도 상대의 실력을 가늠하는 능력이 있었다. 강호 무림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강호 무림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처럼 발에 거치는 하수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지금은 유명무실하지만 무림맹에 입단한 하수 무사들이 이 범주에 속해 있고
중소형 표곡이나 상단에 소속된 대부분 무사나 쟁자수는 강원 무림에서 하수에 속했다. 그 위에 중수들은 동네 무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이나 이름 없는 문파에서 고위 무사로 활동했다. 또한 강원 무림에서 활동하는 고수들은 무림맹이나 구파일방이나 마도 사도의 집단에서 간부급으로 일했고 이 위에 초고수 절정, 초절정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로소 화경, 현경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실 현존 강원 무림에서 현경의 수준에 드는 고수는 손가락에 꼽을 만했고 탈마나 현경의 수준에 든 인물은 고장마도 무림의 조종인 마교의 천마, 정파 무림의 조종인 달마나 장삼봉, 또한 소림사의 무공을 집대성한 해연 정도로 보면 좋을 것이다. 신화경이나 화경 안에 드는 고수는 간혹 50년에서 100년 이내에 10명 이내로 등장했는데 이들은 각파의 수장이나 조종 역할을 했을 정도였다. 그러니 지금 현경을 넘어선 이건이야말로 진정한 고금 제일인이 아니면 감히 누가 고금 제일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지금 이건이 속으로 절정 후입이라 이야기한 것은 강호 무림 고수로의 절정은 각강호 문파에서 장로 수준의 무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후입이라면 그 수준이 초절정을 바라보는 수준이라. 이거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걸음을 멈추어 섰다. 이때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10여 명의 무리가 있었다. 후이리룩 펄럭 펄럭 척 척 하늘에서 모두 짙은 황희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분명 한 조직의 무사들이 분명했다. 후후후후 녀석들, 이 녀석들은 모두가 초고수를 넘어섰고 한 녀석은 후입, 나머지는 초입이군. 이거는 좌에서 우로 쓸어보며 자신을 맡고 있는 무사들의 수준을 판단했다. 참으로 기분 나쁜 미소군. 내 녀석은 어디서 오는 녀석인데 오소엽의 통행세를 받는 오산채를 그냥 지나치려 하느냐? 내 이놈, 내 녀석은 이 형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미소를 짓고 팔짱을 낀다. 이건의 행동에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수뇌로 보인 인물은 다시 천천히 말한다. 감히 오소엽 산왕, 나침강천의 말을 무시하는군. 아무래도 녀석은 원나라 간자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겠지. 녀석의 뻣뻣한 고개를 꺾어서 나의 발 앞에 꿀려라. 수뇌의 뒤편에 있었던 두 사람이 우선 움직였다. 이건을 노려보던 이 두 사람은 이건의 행색이 무예의 무자도 모르는 백면서생으로 인식했는지 멸시가 찬 눈을 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건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감히 애송이 놈이 우리 산왕대주의 말을 씹는 것이냐. 내 녀석이 지금 얼마나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형님의 주먹이 교육하마. 두 녀석 중 하나의 말이었지만 다른 녀석도 이 녀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에게 다가온다. 물론 이들은 무공을 전개하는 것에 능숙한 절정 초입 고수들이었지만 이들은 무공의 일면식도 없을 것 같은 녀석에게 힘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행동처럼 보였다. 조금 귀찮군. 어찌하여 농림대왕은 이런 자들까지 모두 조사하라는 것인지. 한 녀석이 걸어오며 투덜거렸다. 아무래도 이들은 농림 산체의 산적 중에 꽤 지위가 높은 인물로 보였는데 잠깐 농림대왕이라면 이미 이건에게 심판을 받았던 개방의 용두방주, 즉 용주의 신주가 아닌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왜 돈을 낸단 말이오? 두 사람은 이건 앞에 이르렀다. 녀석아, 우리 산왕대주께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곳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곳 오소엽을 지나는 관도 대로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통행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 그렇소? 그러면 성주나 지부대인의 허가장을 보여주시오. 허가장? 왜 있지 않소? 이러한 협곡에서 평상을 깔고 사업을 영위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명 황제가 다스리는 곳의 황명이지 않소. 허허, 이 참놈을 보시게. 무슨... 오소엽은 우리 조상 때부터 관리했거늘 그때는 원나라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족의 오랑캐에게는 허락받지 않았구나. 이 양반들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군. 감숙성이 아직 중앙정부의 관료가 부임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미 원나라는 멸망했고 명나라가 들어선 지 4년이 넘게 흐르고 있지 않소. 대명 웅천부에서 각성의 성주를 파견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곳 감숙도 성주가 공포를 하였을 것인데 만약 이 호소엽이라는 협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현 지역 관부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단 말이오. 두 사람은 이건의 말을 듣고 조금 멍한 얼굴을 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이곳에서 산적질을 하였던 것이 이미 2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농림 소속으로 제법 이름이 높은 자들이었고 이들이 감숙에 들어온 것으로 매우 불만이 있었던 자들이었다. 원래는 농림 본산체가 농림대왕이 이끄는 섬서 서안의 변두리에 있었던 농림 중앙 권력자들이었는데
3여 년 전부터 새로운 농림대왕이 집권하면서 2년 전에 감숙으로 밀려나 부채줄을 따라서 감숙으로 내려온 농림 고수들이었다. 이들은 추후 다시 복권하여 섬서로 갈 것만 생각하던 농림의 고수들이었는데, 이봐, 두식이. 섬서 서한 농림 본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나? 이건을 상대하는 2명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려 동료에게 말했고, 두식이란 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한다. 참이, 난 섬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네. 허허, 이보시오, 대엽들. 그대들이 이러한 정보를 들었든 듣지 않았든 이러한 내용은 대명 황제의 지엄한 명의회다. 그러니 내가 갈 길은 비켜주시오. 이거는 걸었고 2사람은 엉겁결에 자신들이 맡고 있는 것을 비켜섰다. 어이구, 이놈들, 지금 못하는 것이냐? 산왕대주란 자는 이건과 자기 부하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들, 영업을 그렇게 해서는 오늘 점심은 없구나. 이놈들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대농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들의 무공은 구색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냐? 그리고 대주란 자는 우라통이 터져 소리친 것이다. 이런, 그렇지. 대주의 말이 맞다. 우리가 언제 황제의 법으로 생활했나? 두식이란 자는 강참이라는 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는 2손에 힘을 주었다. 우두둑, 우두둑. 장두식은 2손에 힘을 주자 손가락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그의 팔뚝에 힘줄은 툭하고 붉어져 나왔다. 이봐, 백면서생? 백면서생이요? 그렇지, 백면서생. 자네는 생긴 것처럼 무공을 모를 것이니 백면서생이 아닌가. 척! 장두식은 이건의 어깨에 잔뜩 화가 난 팔뚝 팔을 올려놓았다. 이때 이건은 즉시로 걸음을 멈추고 왼쪽 다리를 뒤로 빼서 자신의 우측 어깨에 올려준 팔을 잡고 꺾어서 회전시켰다. 이에 두식이란 자는 팔이 이건에게 잡힌 채 몸이 휙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휘를 놓고. 장두식은 농림의 절정 수준의 고수였고 이는 강호무림에서 당당히 이름을 걸고 행세할 수 있는 실력자였다. 강문파에도 이러한 절정 무인은 몇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주변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두식은 다른 문파의 웬만한 문파 고수에게 당하는 그저 그런 고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가. 대주는 자기 부하 장두식이 아무렇지 않게 공중에 떠져서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모습에 매우 경악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이를 보며 2눈이 튀어나와 눈에 실핏줄이 터질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으니, 아니, 이런 개놈을 봤나? 이번에는 옆에 있었던 강참이란 자가 이건의 우수를 참나수라는 사파 무림의 유명한 금나수로 잡아가고 있었으나 어떻게 된 것이. 어라, 진기를 이어갈 수 없구나. 강참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모든 무공은 진기를 담아 전개해야 위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강참이 전개하는 금나수는 진기가 없는 참나수로 그냥 무공 이름일 뿐 이건의 팔을 기운 없이 잡으려는 일반인의 행동과 무엇이 다를 수 있더란 말인가. 허허, 대엽들은 참으로 예의가 없군요.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이렇게 무례하니 말이오. 그러니 대엽도 지금 바닥에 누운 대엽처럼 삭! 휘를 넣고 옹! 도대체 이 2명의 절정 고수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했으니 바로 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 이거는 자신의 권역에 들어온 고수들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한 사람이 마치 상공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었다. 이건에 있어서 권역이란 자신에게 근접한 자들의 내가 공부를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허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불사지체의 공능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현재 2사람은 땅바닥에 꽂혀 엎어졌고 기절했는지 일절 움직임이 없었고 이를 보고 있었던 다른 10여 명의 고수들의 눈은 하나같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